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여름방학 보살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거점형 늘봄 서머스쿨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습적인 폭우 때마다 부산 사하구 신평동 저지대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침수 피해로 주민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대량의 대마초를 밀수입한 러시아 국적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마약 밀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가운데 국제 우편을 통한 소량 밀수가 주를 이루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6월) 기준 부산 지역 15세 이상 고용률은 58.3%, 상용 근로자 수는 94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률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여름방학 보살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거점형 늘봄 서머스쿨이 문을 열었습니다. 늘봄 교실을 꾸리기 힘든 인근 학교의 희망 학생들도 수용해 점심 식사 제공은 물론 오후 8시까지 학습형 늘봄과 보살핌 늘봄을 제공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교실. 아프리카 민속악기에서 유래한 칼림바를 배우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동화책을 활용한 수업이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운영되는 거점형 늘봄 서머스쿨입니다. 여름방학 거점형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간식과 점심 식사를 무상 제공하고 통학 차량도 운영합니다. 오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형 늘봄과 보살핌 늘봄이 진행됩니다. 오전 8시 반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책 읽는 걸 배웠고 나중에 체육한다고 들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시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에 서부산권의 송도초와 명원초 두 곳을 거점형 늘봄 서머스쿨로 지정했습니다. 두 학교는 각각 인근 3개 학교의 희망학생 등 모두 225명의 학생을 수용합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이제 원도심지에도 상당히 좀 우리가 이 학생들을 보살펴줘야 할 부분들 이 부분도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도 또 동부산권에도 우리 이 서금 지역이라든지 우리 반송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똑같이 이 거점형으로 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늘봄을 완전히 안착시키는 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거점형 학교 두 곳의 운영 결과와 학부모 수요 조사를 실시해 겨울방학에는 거점형 늘봄 학교를 5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사실상 올해 장마가 끝났다고 하지만 지난주 많은 양의 비가 단시간에 집중되면서 가슴 졸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산 사하구 신평동 주민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기습적인 폭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는 집이 발생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순식간에 들어찬 빗물에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피해,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1시간 만에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던 부산 사하구 신평동. 집 앞 골목길은 흙탕물이 가득 찼습니다. 양수기를 가동해 빗물을 퍼내보지만 이미 방 안에는 빗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집에 들어찬 물을 빼고 집길을 말려보지만 허탈하기만 합니다. 많은 비에 모래주머니를 쌓았지만 비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비슷한 피해가 올해 또다시 같은 장소인 사하구 신평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160mm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에 60대 남성이 집안에 고립됐다 119에 구조됐습니다. 아따 겁났지. 왜 그러냐면 갑자기 1시부터 2시 사이에 세를 갖다 붓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때 살아와도
그 물이 그래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피해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전제품 일부는 빗물에 젖어 고장이 났고 싱크대 밑은 여전히 물이 남아 있습니다. 젖은 쌀과 콩은 어떻게든 말리는 중입니다. 피해는 이곳뿐만 아니라 이 골목에 있는 집 15채 이상이 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 욕실이거든요. 다다리 들고 아주 여섯 풀을 퍼가 절로 나르거든. 그물 들다가 한 10번 정도 퍼나냈을 겁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해 빗물이 집 안으로 들이치는 걸 막기 위해 차수판을 설치했지만 고령의 이들에게는 버겁기만 합니다. 새벽 시간 순식간에 쏟아진 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쏟아지니까는 물이 어디까지 차니까는 사람들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집 안에서만 이래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물이 빨리 안 빠져요. 빠지는 게 적으니까 밤새도록 전부 다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지. 새벽 되면 비 오면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집중호우 때마다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 배수가 어려운 저지대라는 점입니다. 시간당 30mm 정도 수용되는 하수관로가 대개 있는 데다가 지금은 시간당 60mm, 70mm, 많이 오면 100mm까지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수관로 자체가 수용을 못하는 기라. 이 반복되는 피해와 주민들의 문제점 지적에 구청이 지난 5월부터 하수 관로 개선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맨홀 펌프장과 200mm 우수 관로를 설치해 오는 9월 마무리한다는 계획. 자연 배수가 어려운 저지대에 강제 배수 시설을 설치해 피해를 줄인다는 방안입니다. 지금 강제 배수를 위한 감매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당 한 40mm, 50mm 비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빠지고 그러면 주민들 피해가 좀 저감될 거라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폭우가 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사람들. 강제 배수 시설 설치로 저지대와 좁은 골목길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1,800명이 한 번에 흡입할 수 있는 대량의 대마초를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같은 마약 밀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전엔 판매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직접 사용을 위한 소량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마약 밀수범을 잡기 위해 출동한 부산세관 조사팀장. 며칠째 허탕을 치던 중 한 남성이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러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 A씨입니다. A씨는 자신이 가려던 층 버튼이 눌러져 있는 것을 보고 더 위층 버튼을 눌렀지만 A씨임을 알아차린 조사팀장은 현장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머리까지 다 전신 삭발하고 야구모자 눌렀었는데 이게 딱 들어올 때 알겠더라고요. 저는 계속 그 사진을 봐놓으니까. 얘 사진을 하나 확보한 게 있었어요. 부산세관은 2천만 원 상당 대마초 200g을 밀수입한 A씨를 비롯해 5천만 원 상당 대마초 513g을 밀수입한 같은 러시아 국적 B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에게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받도록 해 수사망을 피했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마약 밀수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62건이 적발돼 하루 평균 2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11%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클럽용 마약,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밀수가 지난해보다 35% 증가해 20, 30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건수가 증가했지만 적발 중량은 감소했는데 판매보다는 소비 목적의 소량 밀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대량으로 그런 것보다는 요새는 국제 우편이나 항공 특송함을 이용해서. 한편 경찰은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 사범은 지난해보다 15% 감소했지만 마약 공급 사범은 30% 증가했다며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서 부산 지역 15세 이상 고용률이 58.3%로 나타났습니다.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정규직 비중이 높은 상용 근로자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94만 명으로 집계돼 일자리 질도 향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6월 기준 부산시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부산 지역 15세 이상 고용률은 58.3%,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특수가 있었던 2002년 이래 최고 수치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6.8%로 6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6월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낮은 2.8%로 안정적인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부산 고용지표 개선은 청년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분석입니다. 2분기 청년 취업자 수는 2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8,000명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질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중이 높은 상용 근로자 수는 지난해보다 5만 8천 명 증가한 94만 명. 반면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9천 명씩, 비임금 근로자는 3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일자리 부조화도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상반기 부산시 전체 구인 인원은 9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고 채용 인원은 25% 증가했습니다. 미충원 인원은 19% 줄어들었습니다. 시는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자영업자 등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인 명지 녹산공단 한가운데에는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 희망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노후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정부 예산을 확보해 공원 세단장에 나섭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유일한 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공단. 1,500개 기업에서 2만 8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자리 잡은 희망공원은 근로자들의 몇 안 되는 휴식 공간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산업단지가 처음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그 복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생산성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산단 근로자들한테는 이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하지만 축구장에는 잡초가 자라 있고 정자는 일부 파손된 모습입니다. 안내 표지판도 별다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녹산공단 한가운데 허파와 같은 이 희망공원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정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강서구는 공모에 선정돼 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방비까지 모두 28억 6천만 원을 투입해 근로자를 위한 특색 있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자들은 공원 접근은 편하지만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따라서 구는 특화된 가로 디자인을 적용해 맨발 걷기 코스와 곡선형 산책로, 피크닉 테이블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축구장뿐인 공원에 농구장과 풋살장, 다양한 운동기구 등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체화되고 보다 쉴 곳이 많은 그런 공원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조경들과 우수한 공공시설물들을 도입하여 주민이나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야간 경관 조명과 CCTV를 추가 설치해 보다 오랜 시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강서구는 올해 연말까지 공원 디자인과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6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복지 수요와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2024년 부산시 복지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1인 가구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부산의 특성을 반영하고
복지 브랜드 안녕한 부산 추진 등 부산형 복지 정책 설문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올해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부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연이자를 최대 2%포인트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 보증, 은행은 대출 지원을 수행하게 됩니다. 희망더함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산시의 청년주거 정책입니다.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각종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계속 쌓아두는 증상을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데요. 집안 가득 온갖 잡다한 물건들로 쌓여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무기력해지고 외부와의 소통이 끊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합니다. 취재 우성문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 한 원룸. 현관문을 열자 쓰레기처럼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잔뜩 쌓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 전체가 발 디딜 틈 없이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주자는 40여 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장애 등급을 받은 60대 기초생활수급자. 사고와 이혼 등으로 생긴 트라우마와 외로움, 불안감 때문에 생활 필수품은 물론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버리지 못하고 모으기만 하는 저장 강박증이 생겼습니다. 아드님하고 자주 봅니까? 네, 같이 살지는 않아가지고 따로 살고. 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한테 뭐 하면 이혼한 지가 40년 됐고 아들 몇 살도 안 됐을 때 내가 돈 나오는 게 적으니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물건들을 쌓아뒀다가 화재를 겪기도 했고 이 집에 와서 5년 동안 또 이만큼 쌓였습니다. 원래 저 5년째 말이야 이런 지가 지금 정말 불편하지. 내가 있으니까 내 정신적이라 할게. 나도 모르게 봤잖아 이게 말. 아 선생님도 모르게 이렇게 따겠다. 예, 갖다 옆 한다 그러는 거야 나가. 저장 강박증은 혼자 사는 노년 가구뿐만 아니라 40대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구에서는 수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은둔 외톨이 생활을 하던 40대가 고독사 위험에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장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위험을 알리는 고독사 안심맵 긴급 문자를 받고 출동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집안에서 혼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한 겁니다. 긴급 구호 문자를 받고 출동했을 때 대상자분은 요 틈에 쓰러진 채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모으기만 하는 저장 강박증. 단순히 개인의 일로 치부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행정 인프라를 활용해 위험세대 조기 발굴에 나서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처럼 저장 강박증 의심 세대는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고 지내는 탓에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에게까지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장 강박증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발견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청소를 했던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저장 강박 세대. 다세대 주택에 함께 사는 이웃들은 음식물을 비롯한 생활 쓰레기에서 나오는 이 집 악취 때문에 큰 불편을 겪었지만 오랜 기간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긴급 구조된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집주인 번호 단 하나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장 강박증 의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단절과 고립의 단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웃의 신고가 없으면 저장 강박 의심 세대는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확인하는 게 어려워서 혹시나 저희들이 딴 어떤 세대 불편 사항이나 아니면 옆 세대의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제 되는데 그런 세대는 어차피 자기 신분 노출이라든지 또 그 입주민 자체가 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폐쇄적이라서 실제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저장 강박증 세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시 주거복지센터가 저장 강박 의심 세대를 지원하기 시작한 첫 해인 지난해 연간 5건이었던 지원 요청 접수 건수는 올해 벌써 10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나마 저장 강박 의심 세대로 발견된 숫자입니다.
실제 의심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장 강박의 상위 개념인 강박장애 환자 수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구의 강박장애 환자 수는 지난 2018년 2,125명에서 4년 뒤에는 2,899명으로 36%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4년 새 42%가 증가했습니다. 주거의 문제도 있지만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와의 어떤 소통 관계가 좀 이렇게 서툴다 보니 이제 혼자 생활하게 되고 좀 지역 사회에서 함께 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이 민간에서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장 강박 의심 세대의 주거 공간을 치우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한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부산 동래구와 연제구가 도심 속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에 열대야까지 여름나기가 쉽지 않은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는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청 임시청사 인근 수민어울공원. 아이부터 어른까지 바닥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찜통 더위를 날려봅니다.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되는 수민어울공원 바닥 분수. 매일 오전 10시부터 50분간 4차례 운영되는데 동래구에선 유일한 공공 물놀이 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자주 왔는데 분수를 이용하는 건 처음이고요. 이번에 방학이라서 여기 아들이랑 같이 와서 시원하게 이렇게 놀고 나니까 자주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7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하며 평일에는 평균 60여 명, 주말에는 평균 200여 명의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에 한 번씩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고 있으며 연제구청 광장 앞에는 바닥 분수를 비롯해 어린이 물놀이장이 마련됐습니다. 영유아용 수영장부터 워터슬라이드, 탈의실에 무더위 쉼터까지 갖춰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연제구에선 유일한 도심 속 물놀이장으로 더위를 피하려 나온 주민들로 가득합니다. 더웠던 여름에 수영장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날이 더웠는데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있어가지고 애들이랑 한번 오보자 해갖고 오늘 아침 일찍 와봤는데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요. 특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안전요원이 상시 현장을 관리하고 수영장 물과 바닥 분수 저류조 필터도 매일 교체해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올해 어린이 대공원과 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등 지역 내 물놀이 시설 22곳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이후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부산. 도심 속 물놀이 시설이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HC 뉴스 송태웅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